미국 시장이 쉬었죠. 미국 시장이 쉬는 바람에 월요일 날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우리 증시가 서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추정을 해야 됩니다.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상 지금 현재는 약간 복잡한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겠지만은 국내 증시는 아마 전반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조금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가 이 확전이 되거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충격을 받지만 확전이 되건 일어나건 간에 그 진행 중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금 이제는 그 적응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양상이 띄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하락하는 가운데의 그런 지금 이제 반등 모습은 조금씩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반등이 아니라 이제 뭐 살아있다는 그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하겠죠. 코스닥 그 시장과 코스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반대로 갔어요. 코스피 시장은 기관 쪽에서 5조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도 팔고 한 6조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일단 지난주에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이상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이상인데 많이 안 팔았어요. 개인들도 그렇게 많이 안 팔고 기관 쪽에서는 사들어갔죠. 기관 쪽이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ETF로 투자한 돈이 직접 매수에 들어온 거죠. 코스닥 쪽은 좀 반대예요. 기관이 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일부 샀습니다. 그런 양상 속에서 약간 반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으니 시장에서는 이제 주도주를 찾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5,377.30 그렇죠? 2.74 정도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는 뭐 0.7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이렇게 약한 거는 그간에 잘 버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나스닥이 요번에 원형 천정형의 모습을 보이고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이 코스닥과 유사합니다. 이걸 보면은 코스닥도 나스닥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재미없는 흐름 속에서 테마주만 올라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는 뭐 금속이나 건설 쪽 많이 올랐잖아요. 강관들 막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지 않고 우회 쪽으로 해서 뭐 한다고 하니까는 강관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고 건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금액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오락 종목군들, 의료 종목 이런 쪽은 좀 많이 내렸어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가 많이 내렸죠. 하이브 제가 추천했었는데 애 많이 먹고 있습니다. 추천한 건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BTS 들어왔으니까 뭐 좋게 봤죠. 근데 좋게 봤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면 때리네. 자, 일단은 뭐 보는 눈들이 다 틀리니 저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BTS 들어오면 좋은 걸로 봤는데 꼭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놓고 볼 때도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좀 부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약간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휴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미국이 진해 F-35 추락해가지고 그 조종사 구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거를 엊그저께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조종사 한 명 떨어져가지고 이틀간 휴전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오케이 그럴까요? 뭐 말하기 싫습니다. 진해가 사고치고 수습은 우리나라나 관계국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참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글쎄요, 뭐 좀 힘들겠죠.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지난주엔 좀 그렇긴 했지만 어찌됐건 다음 주 시장은 약간은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냐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가는 기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일정상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지금 노동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붕괴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나름대로의 지표는 그래도 좀 잘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다음 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보기엔 예상보다 잘 끝났어요. 제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시가 반등 시에 매도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밀릴 것이다. 그때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가 무렵에 매도는 잘 하셨는데 종반부의 매도가 종반부의 물량이 현금화 물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반등 모색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쪽이 지금 상태에서는 굴락근이 지금 현재는 반등하는 그런 굴락근이 어느 쪽이 지금 현재 형성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상으로 놓고 볼 때는 1차는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한 45조 이상의 영업이익 예상합니다만 뭐 30 몇 조서부터 시작해서 뭐 잠정 실적인데 뭐 50조까지 다양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한 절반은 45조 정도 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년도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럼 그 엄청나게 나오겠죠. 삼성전자 혼자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웬만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는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또 다음 주 같은 경우 3월 우리 이제 지금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48.3% 증가됐거든요. 이게 물론 뭐 반도체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반도체 수출은 150%가 증가됐어요. 반도체 수출만 150%가 증가되니 한국 수출이 48%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음 주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술적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술적 상승이 그칠 것이고 종목은 일단 압축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종목의 선별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관련, 에너지 관련이죠. 전력이나 에너지 관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방산, 에너지 원전 관련과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관련.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맨 마지막에 낙폭 과대.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WTI가 111달러, 그 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109달러거든요. 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목군으로 다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금융주는 좀 약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다음 주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덜 받는 그리고 전쟁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진 종목군들이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미 트럼프가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발표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위험 부담에서는 시장은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음 주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 포인트 수는 5,500서부터 5,650까지 일단 상단을 열어놓고 그 이상은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만약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5,000포인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큰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선 몇 개 터지거나 이러면 뭐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전쟁이 중동에서 확전되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5,000포인트 정도는 지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나면 5,0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를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제 손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 쪽으로 먼저 좀 모아볼까요?
에너지 관련 쪽은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는 대명에너지 27,300원에 끝났습니다. 2,650원 1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차트 모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해서 치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격률은 조금 벌어지긴 했어요. 10% 이상 올라가면서. 근데 지금 보면은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 실적 부분이 개선되는 게 재무구조상에서 보이죠. 막대 그래프상에서. 막대 그래프상에서 재무구조가 보이는데 금년도 지금 이제 매출액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연 매출액도 계속 증가되는 양상을 여기 밑에 보면은 띄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양상 속에서 또한 시가총액이 4,800억인데 현재의 시가총액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여유가 있고 일단은 지금 보면 PBR이 3이 넘지 않는 상태고 일단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지금 현재는 외국인 쪽에서 특히 외국인 매수 상태가 유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E&A입니다. 삼성 E&A는 이제 엔지니어링이죠. 부서졌으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련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삼성 E&A를 빼고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요번에 올라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에너지 관련 쪽에서 지금 현재는 그 부담이 없어요. 삼성 E&A 같은 경우에요. 여기 그 지금 LNG 쪽, 청정 에너지 쪽, 수처리 사업 이런 쪽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LNG 수소 뭐 이런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발군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역시 재무 상태의 막대 그래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증가되고 있죠. 매출액 2조 7천억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퍼가 11 정도가 나와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시가총액이 7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은 10조 정도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대명에너지,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 갑자기 막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이 지금 개선 추세에 있는 뭐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대 그래프가 5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순위는 매출액은 2천억이 좀 넘는데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어요. S&T 지금 현재는 에너지 같은 경우가. 근데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지금 보면은 퍼가 10일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보일러에 들어가는 거, 이 산화물 저감 장치 같은 거 생산하거든요. 이런 거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책 기대감, 원전 건설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정책 건설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LNG 프로젝트 이제 이런 발전 대기의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중동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 내에서 S&T 에너지가 충분히 지금 보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보겠습니다. S&T 에너지가 에너지 종목에서는 최근에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욕심이 나긴 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 또 잘 아는 종목인데 3% 올랐잖아요. 십자선 형태의 모습인데 바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주에서도 SMR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는 계속적인 그런 지금 현재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니까 좀 빼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85,100원입니다. 7% 올랐어요. 얘가 지금 이게 문제 물건이 여태까지 쉬다가 올라가네. 그렇죠. 갑자기 올라가 이틀 연속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가스전 투자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미얀마하고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 열받은 모양이에요. 여태까지 안 올라가다 올라가는 거 보면. 사실은 고비점이 85,000원인데 85,000원 갑분이 넘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재무 상태도 계속 플랫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이 가스 때문에 카타르에서 가스 생산 못하는 바람에 이게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그 시가총액 측면에서 놓고 볼 때 14조 한 15조 내외 정도가 되거든요. 15조 내외 정도가 되고 지금 재무 상태로만 놓고 볼 때는 매출액이 33조가 돼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20조 정도 내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가 이제 범한 퓨어셀입니다. 이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여기 수소전지 관련이죠. 수소전지 관련 종목, 이 수소가 언젠가는 한번 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범한 퓨어셀이 제일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낮아요.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종목이고 여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상 매출액이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올해 추정 매출액이 한 9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출발하는 모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범한 퓨어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도 충분하고요. 단타로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 관련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그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 종목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넣었냐면 이게 한미약품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원유 가격 상승 압력을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지금의 위협을 덜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앞선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제가 그 한미약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주총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봐서는 경영진에 따른 위험 부담은 좀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방산 종목 중에서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천공2에 들어가는 그 저 뭐죠? 천공2에 들어가는 그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이제 말도 잘 안 나오네. 그 이제 뭐가 날라오는지 보는 거 그렇죠? 레이더. 이 문제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 단어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지금 이제는 납품하는데 요번에 천공2의 한 포대가 좀 말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 임원하고 이제 직원 보내가지고 고치고 하고 했었는데 이게 한화 시스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한화 시스템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직원들을 보내서 고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장기화되면은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공격 무기는 별로 필요 없어요. 방어 무기가 지금 현재는 완빵이지. 제일 비싼 게 미사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뭐 발컨프라든가 대공포,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인데, 레이저 무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싸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저공 무기예요. 저공. 눈에 띄면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도에서 지금 현재는 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레이더, 눈이 좋아야 되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LIG 넥스원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기술주 몇 개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그냥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뭐 펜트론, 프로텍, 코세스, 그 다음에 YMT, 세크 이런 종목군들은 그 다음에 PSK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기술주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기본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S 일렉트로닉스가 기본이고 이런 종목군들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낙폭과대, 하이브를 포함한 낙폭, 하이브 말씀을 안 드렸네. 하이브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여튼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내려가면 밤토막 될 것 같아. 이제 그리고 그 밤토막 정도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미 다 털렸어. 저기 그 신용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게 지금 대주 물량을 오히려 위험하게 될 수 있을 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대주 물량을 만약에 주가가 반전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건 대주 물량 되갚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낙폭과다도 하나의 지금 테마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간에 막아야 되잖아요. 대주도. 그래서 이렇게 넣겠고 일단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자체는 반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과 반도체, 전력, 낙폭과대, 방산, 그 다음에 기술주 일부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시장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댓글 필요하면은 제가 종목별로 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